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새별입니다. 1월 셋째 주 한 주간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접수받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총 설치 비용의 60% 내에서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총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철망 울타리와 전기 목재기, 방조망, 경음기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접한 토지의 농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우선 선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주시는 빈집 정비 계획을 바탕으로 상주시 관내 빈집을 활용한 2025년도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빈집을 소유한 임대 희망자를 1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접수받아 3월경에 사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상주시에 전입하는 청년 및 사회적 약자 등에게 5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빈집 한 동당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보일러 교체와 내외부 수선 공사 등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통해 상주시에 전입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 향후 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상주시의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주시는 1월 8일부터 1월 24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축산 분야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이번 신청 대상 사업 규모는 36개 사업 분야로 총 사업비는 50억 9,400만 원이며 각 사업별 세부 내용은 상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우농가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 사업 등 6개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의 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월 5일까지 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 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하는 농업기술보급 시범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신규 사업과 신품종 보급 사업,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및 병해충 방제당 운영 사업,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작목별 신기술 보급 사업, 경영개선 컨설팅, 가공상품 온라인 판매 등 9개 분야 53종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이 상주시에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단체로 2월 5일까지 농업기술센터 해당 부서나 농업인 상담소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2025년 시범사업은 접수 후 현지심사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상주시는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기간은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일 전후 31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 90일, 후 31일로 검사기간이 2개월가량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검사 도래일 3개월 전부터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안내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지정된 민간 자동차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경과 일수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 2관은 작년 3월 준공과 함께 배양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정상 운영을 위한 시험 가동을 모두 마치고 지난 1월 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비료와 사료 생산, 공급 시설을 분리하기 위해 1관은 축산용 미생물을 포장 미생물로 공급하고
이관의 경우 경종용 미생물을 무인 공급 시스템을 이용해 공급합니다. 이관을 방문하는 경종 농가의 경우 깨끗하게 세척된 통을 본인이 직접 가져와서 키오스크를 통해 자동 분주로 공급받으면 됩니다. 공급 시간은 장비 정비 및 세척 등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급합니다. 공급균주는 혼합균과 광합성 세균, 근권세균, 클로렐라 외에 시설하우스 염료장애 저감 효과 및 생육 촉진 효과가 있는 기능성 토착 미생물 SJ07균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상주시에서는 상주와 대구공항을 연결하는 직행버스를 1월 20일부터 하루에 왕복 2회씩 운영합니다. 이번 노선 개편은 상주에서 대구공항을 가기 위해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에서 버스 또는 택시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용요금은 일반 기준 8,400원으로 표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시외버스 인터넷 예매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티모니고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전체 운행 노선은 점촌, 함창, 양정, 상주, 경북대 상주, 대구공항, 동대구로 상주에서 대구공항까지는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상주 기준 출발 시간은 오전 8시 2분과 오후 4시 2분이며 대구공항 기준 출발 기준은 오전 11시 20분과 오후 7시입니다. 상주시가 제작 지원한 하용준 소설가의 소설 존해원이 출간되었습니다. 소설 존해원은 세계 최초의 민간 무료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존해원의 역사 속 실존 의원들의 헌신적 구료 활동을 담은 장편 역사소설입니다. 하용준 작가는 지난 3년 동안 면밀한 자료조사와 현장 답사를 통해 존해원의 설립과 운영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한편 소설적 상상력을 더해 임진왜란 이후에 열악하고 긴박했던 백성들의 실상을 사실감 있게 재현해냈습니다. 액자 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소설은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을 교차로 배치하는 독특한 서사적 기법을 통해 원고지 3,000매 분량의 내용을 흡인력 있고 드라마틱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설은 조선 중기 다양한 인물들이 벌이는 극적이고 다채로운 의술 활동을 통해 궁중의술과 약재거래, 지방의생들의 참여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하고 신비로운 한의학의 세계가 현실감 있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역사가 주목하지 않았던 존해원 의원들의 살신성인 구료제민의 현장 이야기를 생동감 넘치는 대서사로 되살려냄으로써 대하 역사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소설을 통해 마주하는 구료제민의 역사 현장은 오늘날 또 다른 의미에서 어려운 의료 현실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진한 감동과 의미를 안겨줍니다. 지난 10일 이한면 이봉호 신임 이장협의회 회장이 취임을 기념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고자 150만 원 상당의 백미 500kg을 상주시 이한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탁은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봉호 이장협의회 회장은 취임 소감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더 살기 좋은 이한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쌀 기탁은 작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주시는 낙동명 운평리에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2025년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이 선정돼 2027년까지 인공습지를 추가 조성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낙동면 운평리 일대의 농지 살포 비료 농약, 축사 유출물 및 퇴비 침출수 등 비점 오염원이 함유된 하천을 인공습지를 통해 정화 처리해 장천 및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류의 상수원 보호와 수질오염 총량 지역개발 부하량 확보로 장래 대형 개발 사업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는 낙동명 운평리 709의 1번지 1원은 낙동강까지 불과 5.2km 떨어진 곳으로 낙동강으로 흘러나가는 비점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인공습지 조성지로 적합한 장소입니다. 상주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3월 국고 보조 사업을 신청해 2025년 비점 오염 저감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2027년까지 총 사업비 68억 원을 들여 인공습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습지와 침전지, 식생대, 관찰대 및 생태 탐방로 등으로 구성되는 인공습지 조성 사업은 2025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취임한 오상철 상주시 부시장은 1월 13일에서 16일까지 4일간 지역 주요 사업장 및 시설물을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문화예술회관 건립, 국민안전체험관 등 시의 주요 현안 사업 현장 28개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고 항상 소통 공감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상상을 주도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상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상주시와 농어촌공사는 지난 13일 척동일이 마을회관에서 덕통지구 배수 개선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시의 오랜 수건 사업인 덕통지구 배수 개선 사업은 총 사업비 83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함창읍 덕통리와 척동리, 윤직리 일원에 배수장 1개소 신설, 배수문 2개소 보강 및 배수로 0.3km 정비를 추진하게 되며 사업 완료 시 수해 면적은 56헥타르에 달합니다. 배수 개선 사업이란 농경지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습 침수 지역의 방제 시설을 구축하고 재정비해 배수 능력을 강화하는 100% 국비 지원 사업으로 상주시와 농어촌공사는 2024년 2월 덕통지구 일원을 기본주사 대상지구로 선정하고 수문과 침수 분석을 완료 후 지난 12월 농림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설계를 완료 후 2026년 초 본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상주소방서는 35명의 유공자를 대상으로 지난 13일 2024년 소방업무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구조와 구급, 노사 업무, 산불 대응,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대응 등에서 뛰어난 공적을 세운 소방공무원 24명과 업무 협력, 생활안전, 현장 안전관리 등에서 공헌한 민간인 11명에게 수여했습니다. 이번 수상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과 노력을 다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기여한 인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 수상자는 하트세이버 수여만이 아니라 산불 대응과 같은 재난 현장에서 큰 활약을 펼쳤으며 민간인 수상자는 생활안전과 현장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상주시는 이번 설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시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고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설명절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상주시는 설 연휴 기간 상황반과 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다량 발생하는 쓰레기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생활 쓰레기 수거일 지정 및 비상 수거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중 생활 쓰레기 처리와 환경 관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생활 쓰레기는 26일 일요일과 29일 설날 당일 이틀을 제외하고 매일 수거합니다. 생활 쓰레기는 수거일 전일에 배출하시기 바라며 연휴 기간 발생한 쓰레기는 가급적 연휴가 끝난 후에 배출을 바랍니다. 상주시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률 향상을 위해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식품 접객업소 24개소를 오는 2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인증제도로 세계 분야 44개 항목의 평가를 거쳐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3단계의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상주시는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위생등급제 평가 항목 안내와 구비서류 검토 등의 업소별 사전 진단, 현장 맞춤형 컨설팅, 개선 항목 지도 등의 컨설팅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후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지정된 등급을 별로 나타내는 표지판과 위생물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기간 내에 위생점검 면제와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지정업소 매달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상주시 지역본부 아미고는 지난 14일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새해를 맞아 떡국떡 100kg을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지역본부 아미고는 2024년도에 창설해 4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림스타트 떡국떡 후원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이번 후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정의 새해를 맞이해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아동 통합 사례관리자가 직접 가정 방문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상주시는 올해부터 학교 무상급식 지원 방식을 기존의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급식비 대신 지역 농산물을 통한 현물 공급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이번 현물 공급 지원은 초중고 56개 교에 7,945명이 대상이며 초중고 무상급식 사업비 50억 중 도시 지방비 10억 원입니다. 이로써 상주시의 학교급식 현물 공급 지원액은 친환경 학교급식 등 기존 17억 원에서 올해부터 27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공급체계는 각 학교에서 월별로 품목 리스트를 주문하면 상주시 먹거리 공급 지원 시설에서 공급 후 정산을 맡게 됩니다.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제공하고 지역 농가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상생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주시는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25년도 귀농귀촌 분야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 사업은 귀농인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주거 임대료 지원,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정책자금 2차 보전 사업 등으로 세부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인구정책실 농촌활력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상주시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이안면 두지역 살기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년차 두지역 살기 프로그램을 통해 관외 도시 청년들이 상주시를 방문해 상주시 생활인구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해보고 나아가 상주시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상주시 연합회에서는 지난 15일 상주시청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상주시 연합회는 지역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조와 농정개혁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매년 이웃돕기 실천으로 성금을 꾸준히 기탁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지난 13일 자동차세 1년 세액을 이달에 미리 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달에 발송하는 연납분 자동차세 고지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등록 신고된 승용 자동차 소유자 및 2024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입니다. 또한 연납고지서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며 시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ARS, 카드납부, 인터넷지로, 위텍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는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상주시 세정과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연락 또는 위텍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동천수는 지난 15일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설명절 정나눔 모금 사업에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눴습니다. 주식회사 동천수는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과의 지속적인 인연을 바탕으로 꾸준히 후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상주시 소재의 기업인 만큼 주민들과 함께 김장 나눔, 환경 정화, 장수 사진 촬영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춥고 시린 계절이 얼른 지나갔으면 싶지만 겨울이라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포근한 이불 속에서 귤을 까먹는 재미가 있고 따뜻한 차와 커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어울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에게 추운 겨울이 없다면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 이 시 구절처럼 겨울은 사랑하는 이들을 더욱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게 얼어붙어도 서로에게 건네는 마음에는 온기가 흐르는 그런 하루면 좋겠습니다. 루시의 그녀가 웃잖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손샛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상주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 그렇게 제발 좀 웃어봐. 웃는 여자 중엔 네가 제일 예쁜걸. 내 말 앞에 손살에 쳐도 좋은 듯 행복한 듯 웃는 네가 나의 삶에 햇살이잖니. 밤새도 눈 빨개져도 난 좋았어. 너를 웃게 해줄 생각에 들떠서 혹시 중간에 끊길까봐 재미있는 얘길 달달 외고 준비한 게 달로 날까 연습도 했었지. 널 떠난 사람이 잊을 수 있다면, 널 울린 사람 걷어낼 수 있다면 광대라도 좋아. 바보가 된다 해도 너만 기쁘면 그보다 더한 것도 난. 누군가 내게 네 사랑과 행복 중 하나만 고르라면 택하라면 한치 망설임도 없이 언제나 난 네 행복이고 싶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남자니까 우는 건 아픈 건 내가 할게. 넌 웃어줘. 가끔 날 보며 웃는 널 보면서 나를 사랑한단 착각을 하나봐. 아니 지금은 아니라도 나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가슴으로 너를 향해 주문도 거나봐. 그 꿈에서 또 깨면 쓸쓸해도 널 볼수록 더 가슴이 미어져도